부동산 대책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18번째라고 하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초강력 대책이다. 전방위적인 대책이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잡기는 힘들다.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도 좀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경실련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김성달 국장님의 평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네, 저희도 입장이 나갔는데요. 네. 지금의 그 집값이 매우 위기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봤을 경우에 이 정부의 어제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저희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어제 자료를 보면은요. 네.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도 근본 대책이 강력한 어떤 핵심 대책은 빠지고 되게 좀 나열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공급 확대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을 잡는 것보단 오히려 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경실련에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이제 자료도 내시고 이제 청와대하고 약간의 공방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아예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 네. 의지에 대해서 있었다면 지금의 이 위기에 대해서부터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네. 최근에 경실련도 땅값 추정도 해봤지만 단기간 내 최고로 정부가 올랐다. 이 정부에서 네. 또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실거래된 아파트값 현황을 봐더라도 네. 40%라는 수치의 어떤 막대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심각하냐, 오히려 하약 안정화돼 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 지역의 고가 부동산의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속도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책도 근본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강력한 투기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변방만 울리는 정책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가 집값이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은 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순으로 되돌려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네. 근데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상승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않도록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제 대책 보면요. 일단 대출 관련된 규제 강화시켰고 보유세, 양도세 이 강화시켰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는 좀 출구를 열어놨지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했고 이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전방위적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주택자 9억 초과 경우 LTV 20%까지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사실 이미 현금 부자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주택 매매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나마 좀 많이 했다는 게 주택 자금 대출을 죄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집값 상승 위기는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 대출 규제뿐 아니라 세제 공급까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이런 걸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아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에 발표한 게 27개 동에 국한된 핀셋 규제였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거를 당장 그 전체로 적용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도 실기했는데 지금도 정부는 핀셋 규제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는데 이미 9.13으로 종부세율 인상됐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공시지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 효과가 보유세 인상 효과와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공개 검증을 통한 제대로 된 인상 의지는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종부세를 급격하게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고 이 상한제 적용 지역도 꽤 많이 확대했다라고 평가한 쪽이 있는데 어쨌든 김성달 국장님께서는 이거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그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의 기조는 이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찔끔 핀셋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책도 핀셋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지금 핵심 대책이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핵심 대책이 뭔지. 예. 네, 일단 종부세는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금 이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적어도 지방 대도시를 다 포함하는 게 맞거든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동물세 세율 인상은 어렵지만 공시지가는 정부의 의지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의 그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야지만 법인들의 보유세율이 제대로 부과가 되는데 지금 정부 대책은 공시지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동주택, 고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제 이거는 아마 경실련 쪽에서 얘기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이렇게 노영민 실장 얘기했잖아요. 경실련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네, 저희는 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되게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되게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이 사실 다주택자를 이제 주택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김현미 장관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다주택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뿐 아니라 적어도 고위공직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전체가 이쪽이 다주택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본질적인 얘기인데 이제 경실련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 대통령 이후에 30% 정도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근데 실제로 서울 전체를 따지면 21% 되고 올해는 또 상승률이 조금 잡힌 분위기예요.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실련에서 조금 과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안 그래도 그 인터뷰하신 교수님 말씀을 저희가 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실련뿐 아닙니다. 사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따라다 보더라도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고요. 아파트값은 40% 2017년 5월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14가 서울시 아파트 전수조사한 결과도 40% 상승했고 경실련이 또 청와대 대통령의 아파트값 조사에도 40%다 40%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값만 올랐냐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파트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서울만 오른 거 아니냐고 하기엔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아파트 값의 60% 이상은 될 거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국제적으로 보기에는 그 가치가 어떤 문제의식은 되게 크다. 저희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어제 대책을 보면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다리 걷어찬 거 아니냐. 아니 돈도 못 빌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좀 이렇게 살려고 막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힘들게 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불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의 주택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주택 서민들이 사기에는 갈 수 없는 집값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사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지금의 집값을 반 이상으로 떨궈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주택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렴한 공공주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가 이 두 개를 다 못하고 있어요. 집값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또 공공주택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출 규제는 또 한쪽으로 강화하니까 이제 서민들이나 무주택 청년들이나 보기에는 꿈꿀 수도 없고 정부가 그 기회를 다 이제 걷어차고 있다. 이러는 하소연이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지금 집값 폭등의 원인이 네.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취지의 네. 얘기가 어제 네. 그 최한수 교수께서 얘기를 네.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어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일단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부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고 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투기 부양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 집권 초에 부활시켰으면 됐습니다. 부활시켰더라면 이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을 못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야당에 안 도와줬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은 많이 있고 대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의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되는 게 국민들이 최소한 느끼는 집값 안정인데 네. 정부는 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지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강력한 투기 대책을 정부 입장에서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한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불평등뿐 아니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집값을 낮추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운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2월 17일 화요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옵니다.